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건강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독일에서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이 확산된 이후로 성형수술하고 시술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네요. 예. 네, 작년에는 무려 10만 건에 달해서 그 전해에 비해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면 독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같은 경우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바깥 출입이 이렇게 자유롭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노출되지도 않고 그런 점이 아마 호재로 여겨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부위의 성형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눈 성형하면은 쌍꺼풀 수술이 전부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눈 성형도 종류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특히 오늘은 눈 밑 주름 때문에 고민인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눈 밑 주름과 다크서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밑의 지방, 많아도 적어도 걱정입니다. 눈 밑의 지방은 주름을 만들고 노화와 함께 더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또한 눈 밑 지방 때문에 어둡고 피곤해 보여서 실제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눈 밑 주름과 다크서클에 대해서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우리 눈 속에 눈꺼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것의 역할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눈꺼풀은 윗눈꺼풀, 아랫눈꺼풀 있죠. 그래서 상안검, 하안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런 눈꺼풀은 먼저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 안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또 그다음에 우리 눈으로 들어가는 광선 양을 조절하죠. 또 그 눈을 깜빡거리면서 우리 눈물을 안구에 골고루 발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구가 건조해지는 그런 예방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네. 눈 밑이 유난히 튀어나와 있는 분들 있죠? 네네. 심술보라고 하던가요? 네네. 네, 그런 건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심술보가 생기는 원인은 한마디로 그 노화 과정에 생깁니다. 심술보는 이렇게 지방이 밀려 나온 그런 형태인데요. 지방이 밀려 나가다 보면은 다소 심술구져 보이죠. 네. 그래서 심술보, 심술주몽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정확한 의학적인 명칭은 하안검 지방 돌출증. 이것이 이 정도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심술보라고 많이 하죠. 근데 심술보가 생기는 원인을 보면은 우리 부드러운 이 안구는 이 딱딱한 뼈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 걷거나 뛸 때 이 부드러운 안구하고 딱딱한 뼈가 이렇게 부딪히겠죠. 충격을 받게 되겠죠. 그 충격으로부터 이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안구와 딱딱한 뼈 사이에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네. 지방이 들어 있는데 이 지방이 뼈 밖으로 밀려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화 경막 또는 그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그걸 못 나오게 막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그것들이 느슨해지죠. 네. 탄력이 떨어지고 느슨해지죠. 그래서 안구 안에 있어야 할 지방이 밖으로 밀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밀려 나와서 여기 보시면은 밀려 나온 것들이 바로 이런 심술보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심술보가 생기는 가장 많은 원인은 역시 노화가 1번이고 또 가끔 가다가 갑상선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상악골 발달에 미약하신 분들도 이런 심술보가 생긴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더 이해가 쉬운데 그럼 이제 그 눈 아래쪽에 지방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제거해주면 치료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치료는 이것을 제거하는 게 치료가 되겠죠. 근데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피부를 절개하느냐, 네. 피부를 절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바뀝니다. 눈 밑에 피부를 절개하고 그 아까 지방을 제거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하안검 절개술, 눈 밑을 절제한다 그런 뜻이죠. 하안검 절제술을 하고 흔히들 알려지기를 그냥 하안검 성형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피부를 절제하지 않고 눈 안을 뒤집으면 그러니까 결막이 있죠. 결막을 통해서 접근하는 결막 절제술이 있습니다. 이것 흔히 알기로는 이것은 그냥 알려지긴 지방 재배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방 재배치는 피부를 절제하든 절제하지 않든 눈밑 수술의 기본적인 과정에 들어갑니다. 단지 이 방법을 했을 때는 오로지 지방 재배치만 한다 하는 의미에서 지방 재배치로 이렇게 많이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피부를 절개하느냐, 피부를 절개하지 않느냐. 그중에 그러면 하안검 성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하안검 성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를 절개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눈 밑에 피부를 이렇게 절개합니다. 안쪽에서 바깥쪽까지 길게 절개를 하고 그다음에 피부를 절개해서 그다음에 근육까지 이렇게 같이 박밀합니다. 박밀하면은 지방층이 도출되게 나오겠죠. 이 나와 있는 지방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재배치시키든지 그래서 지방을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이 늘어진 피부와 근육을 당겨서 불필요한 걸 잘라줍니다.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봉합해주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안검 성형술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들어보니까 이제 노화가 원인이라면 보통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 수술을 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절개 수술이라고 하면 뭐 연세가 들면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네네.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게 네. 수술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죠. 대부분 연세가 드시면 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거하고는 무관합니다. 이제 역시 수술하기 전에 혈압 당뇨 있는 분들은 혈압이나 당뇨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혈압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그 약을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뭐 단지 혈압약 속에 아스피린 같은 것도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나 그러면 스테로이드 또 비만약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만약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끊으신 다음에 수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럼 수술 후에 남는 흉터나 아니면 부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렇죠. 흉터는 대개 시간이 지나면 거의 표가 나지 않습니다. 부기는 처음 한 이틀 정도는 수술 후에 약간 다소 붓게 됩니다. 이때는 냉찜질, 부기가 빨리 빠지도록 냉찜질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안연고를 눈에 주입하시거나 잘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틀, 3, 4일 지나면서 부기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4일째는 되게 실밥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때쯤 되면은 되게 유출한 데 지장 없을 만큼 그 부기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일주일 정도부터는 화장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을 한 3주 정도는 눈 밑에 심하게 비비시면 안 됩니다. 이때 비비시면은 봉합 부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흉터가 이렇게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한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되게 소요가 됩니다. 주의할 게 뭐 환자 입장에서 주의할 게 좀 있긴 한데요. 그 밖에 뭐 부작용들 뭐 걱정해야 될 것들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안검 성형에서 역시 가장 많은 부작용 그리고 환자분들이 제일 겁내하는 부작용은 역시 이렇게 눈이 까진다고 하죠. 까지는 수술 현상. 후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부작용의 지금 그렇죠. 하나의 예행. 가장 많은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눈이 까지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하안검 성형 후에 눈이 까진 원인은 피부를 지나치게 많이 절단했다든지 아니면 지방을 지나치게 하면 빼는 경우에도 이 눈이 까지는 그 원인이 됩니다. 눈 까지는 것을 뭐 고상하게 표현해서는 뭐 하안검 위반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런 위반이 발생한 원인은 아까 말한 대로 지나치게 많이 잘라냈다거나 제거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은 절개했다가 봉합한 수술이죠. 우리 몸은 상처를 받아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축이 발생합니다. 네. 이런 수축되는 과정에서 피부가 구축되어서 정상적으로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에 일시적으로 이런 유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유반이 생기면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불편한 것이 바람 불을 때 눈으로 바람이 들어가니까 불편하십니다. 네. 그리고 세수할 때 비눗물이 들어가서 불편하시고요. 그래서 되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료는 뭐 반창고로 고정해 준다든지 아니면 딱딱한 부분이 있을 때 구축에 의해서 유반이 생겼을 때는 뭐 스테로이드 같은 걸 주사해서 구축을 좀 빨리 풀어주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그 방법은 별로 효과가 없고요. 이 빨간 이 안쪽에 판이 있죠. 판을 잡아준 양쪽에 인대가 있습니다. 인대를 좀 더 짱짱하게 보강하는 시술하면은 바로 이렇게 좋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 간혹 이 유반이 아주 심한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에는 보기 힘든데 예전에 그 불법 수술이 많을 때 그런 때는 그런 환자분들도 많았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유반이 하도 심해서 간단한 이런 시술로 해결되지 않고 피부 이식을 해야만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네. 그 눈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애교살이라고 아까 심술보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인 것 같기도 하고 수술하게 되면 이 애교살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또 수술을 통해서 애교살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뭐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애교살은 눈 바로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눈을 감을 때 사용하는 근육 중에 일부가 속눈썹과 바로 붙어 있는 일부가 비우된 거. 지나치게 뚱뚱한 거, 그것들이 애교살 모양이고요. 아까 말한 심술보는 그보다 좀 더 거리를 둬서 아래쪽으로 지방이 밀려 나오는 것을 심술조라고 합니다. 간혹
위치가 비슷해서 혼동돼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안검 성형하시는 분들이 애교살 문제 갖고 질문하시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애교살이 예쁘게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안검 성형할 때 애교살이 없어지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분들을 수술할 때는 이 속눈썹 바로 아래에 절개한다고 그랬죠. 이 절개하면서 애교살 있는 부위까지는 그냥 피부만 방지합니다. 근육을 손대지 않고. 애교살은 근육이 비우된 거라고 그랬죠. 근육이 뚱뚱해진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애교살 부위까지는 근육을 건들지 않고 그 아래에서 근육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안에 그다음 조작을 하기 때문에 애교살 부위에 있는 근육이 전혀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애교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단지 일시적으로는 애교살이 없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안검 성형은 늘어진 주름을 당기는 것이죠. 피부를 당기면은 당겨진 피부 위에서 이 근육이 눌려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원래 모양대로 그대로 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이 난 애교살이 없는데 하안검 성형하면서 애교살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방법은 크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애교살을 만들고자 하는 부위는 여기까지는 피부만 방지합니다. 그러면 근육 일부 남아있겠죠. 아래쪽 근육을 당겨서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애교살 있는 부위의 근육이 이중으로 되겠죠. 약간 두꺼워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애교살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수술은 간단합니다만은 환자분들 결과는 결국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근육이 아래쪽 하안검의 안윤근 근육이 이중으로 된 그 두께 가지고 환자분들이 만족할 만한 애교살의 두께가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좀 서운하다는 그런 편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냥 이 근육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진피를 끼워다가 애교살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다 진피를 같이 이식해주는 그런 수술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따로따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안검 성형과 별도로 그냥 진피만 이식해서 별도 애교살을 만드는 그런 수술도 있습니다. 그걸 동시에 하느냐 따로 하느냐 그 차이뿐인 것이죠. 네. 또 세 번째로는 그 하안검 성형을 했는데 난 늘 애교살 필러를 받고 있어요. 근데 필러를 계속 맞아도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피부를 절개했다가 봉합을 하면은 이 피부만 붙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근육층까지 유착이 됩니다. 우아래 유착이 된 상태에서 필러를 넣으면은 유착된 부위는 필러가 들어가지 않고 주위로 번집니다. 그래서 필러를 맞아도 되냐 안 되냐는 반드시 필러 맞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모양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수술도 편리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임 수술과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눈 밑 지방 때문에 심술보가 생겼을 때 절개하지 않고 없애는 방법으로 눈 밑 지방 재배치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눈 밑 지방 재배치라는 것은 눈 밑에 보면은 피부가 얇아지죠. 피부가 얇아지면은 그 안아 뼈 사이에 안아 뼈하고 이 뼈 사이에 이 움푹 파인 고랑이 생깁니다. 이 고랑이 생겨야 되는데 이 고랑을 그냥 눈물이 날 때 눈물이 흐른다 그래서 눈물 고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안아 재배치라는 것은 지방 재배치라는 것은 눈물 고랑 사이로 이 눈 밑에 있는 밀려나온 지방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수술을 지방 재배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지방만 가지고 모자랄 경우에는 다른 부위에서 지방을 채취해서 그것도 이식해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 수술은 보통 어떤 분들이 받나요? 그렇죠. 이것은 피부를 절개하고 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눈 밑에 피부가 늘어지지 않아야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 밑에 애교살이 기가 막히게 이쁘게 있는데 이거 손대기 싫다. 난 죽어도 손대기 싫다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나는 절대 얼굴에 칼 대기 싫다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옛날에 칼을 대고 수술 한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이 일부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교적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다크서클 같은 비슷한 모양들이 있을 때 그때도 지방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주제가요, 눈 밑 지방과 다크서클인데요. 다크서클하고 눈 밑 지방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 피부 색소에 의해서 색소 질환에 의해서 다크서클이 생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설명했듯이 이 피부 굴곡에 의해서 피부 굴곡이라는 것은 이 지방이 빌려 나왔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 눈물 고랑이 생겼다든지 하는 거. 또 피부가 얇아지죠. 얇아짐으로써 굴곡이 생깁니다. 굴곡에 이 그림자가 생기니까 어두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피부 굴곡이나 아니면은 색소 침착에서 다크서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되게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눈물고랑에 의해서 다크서클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만은 복합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다크서클이 이런 원인이 있는 분들이 또 되게 이제 뭐 수면 부족이라든지 피곤하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네. 이것을 또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 뭐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각각 치료하는 방법도 다 다른가요? 그렇죠. 색소 침착에 의한 경우는 미백치료나 아니면 레이저 토닝 같은 걸로 많이 호전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 다크서클은 피부 굴곡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굴곡을 만드는 지방이라든지 혈관 같은 것을 제거해주고 그다음에 피부를 그러니까 눈 밑에 이게 튀어나온 지방과 광대 밑에 지방이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눈 밑 환경과 광대 환경에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방 재배직 같은 그런 작업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방법이라고 할까요? 뭐 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눈을 위해서요. 아름다운 눈 밑에 다크서클 예방을 위해서 네. 네. 일단 어디든지 염증이 생기면은 그 치료되는 과정 치료 후에 찾고 난 후에 색소가 침착이 됩니다. 그래서 다크서클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눈 주의 염증 예방이 중요합니다.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장을 충분히 지우시고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이라든지 과도한 스트레스는 역시 다크서클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따뜻한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따뜻한 팩을 해주면은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다크서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학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눈 밑 주름과 다크서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혹시라도 이 백신 접종 전에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안 되는데요. 네. 모든 그 예방 백신 맞을 때 그 전에 술 절대 안 되죠. 알코올이 면역 체계를 손상시키고요. 또 제대로 된 항체를 만드는 걸 방해를 한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은 백신 효과도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항체 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주사 맞은 후에 뭐 열이 나거나 두통, 근육통이 있을 때 해열제를 복용하라고 하잖아요. 네. 이때도 술은 안 돼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접종 전뿐이 아니라 뭐 접종 후에도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소 5일 동안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뭐 깜빡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네, 그렇죠. 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눈 밑 지방과 다크서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분들, 뭐 다른 기타 건강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면요,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